이렇게 또 토트넘의 해리케인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해리케인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맨유 얘기를 계속 케인도 했잖아요. 근데 맨유가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선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이든 산초. 산초는 많은 구단들이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네, 바르셀로나 뭐 모든 빅클럽들이 첼시 없어요? 네, 첼시와 함께 뭐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닌데 산초 같은 경우는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홈그라운드에 대한 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도 제이든 산초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원이죠. 그래서 지금 기사를 제가 봤더니 뭐 산초를 위해서는 진짜 이 7번을 비워두고 맨유가 상당한 열의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까 케인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 도르트문트가 책정한 금액이 1억 3천만 유로 정도로 기사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종류는 제가 예상할 때는 한 1억 2천만 파운드 이상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약 2천억 원 가까운 그러한 이 종류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도 산초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심지어 그런 팀들 정도에서 압축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이제 다른 팀들이 오히려 지금 산초 같은 그런 비싼 선수들을 아마 지금 사기가 여의치 않거나 또는 팀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경영을 조금 더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바꾸고 있는 구단들이 지금 꽤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첼시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가 지금 윙포워드 자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윌리안 선수가 FA로 떠난다고 해도 이 보가 선수가 바이백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그런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있고 지금 산초 선수를 뭐 데려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첼시도 그 금액보다는 아마 조금 더 좀 저렴한 금액에서 내실 있는 이적 정책을 피려는 그러한 운영이 계속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그림을 전략을 이번에 산초를 데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홀란드까지 나중에 들어오는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면 두 선수의 나이를 보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또 공격진에 미래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산초는 역시 케인처럼 그러한 구단들이 아마 계속 가격 경쟁력을 좀 올리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네. 이제 케인 선수, 산초 선수 있고요. 주드 벨링엄 선수, 요 선수, 벨링엄. 요 선수 아주 괜찮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2003년생인데 주드 벨링엄 선수 그리고 잭 그릴리시 선수, 요 잭 그릴리시 선수는 상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에 좀 가까운 선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죠. 그리고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 우파메카노 네, 칼리드 쿨리발리 선수, 카이 하버츠 선수, 하버츠 그 센터백 원하잖아요. 네.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러니까 지금 우파메카노, 쿨리발리 이런 네, 선수들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니까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선수들을 지금 보고 있고 맨유는 이제 포그바가 그렇죠. 를 어떻게 할 네.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 첼시는 캉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캉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이 하버츠 선수가 또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허리라인은 뭐 프레드나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완전히 99% 믿음을 갖고 계속 끌고 간다? 거기에는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쪽을 또 마티치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가면서 뭐 일단 버티고 뭐 여러 가지 맥토민이나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버티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보강을 하느냐 또 공격형 미드필더 쪽으로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와 이선을 볼 수 있는 선수들로 보강을 하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포그바 선수의 행방 이 맨유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연계작용에 있어서 같이 공존을 시키면서 허리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포그바를 보냈을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포그바를 이적시키면 돈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캉테가 진짜 필요한 선수다. 이렇게 보면은 팔지 않겠지만 램파드 감독은 자기 전술에 있어서 캉테는 고액의 이적료를 첼시에게 안기면서 나는 캉테 없이도 내 스타일을 한번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내면 첼시도
캉테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 대신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유돈에서 조금 더 해갖고 산초 한번 경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몇몇 선수들에 대한 이적 여부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온 선수들은 많이 좌지우지될 것 같아요. 윙포들도 지금 있고 센터백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그거예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포그바 선수의 향배가 굉장히 많은 크죠. 것을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포그바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선수를 만약에 다른 구단으로 넘기려면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역시 뭐 돈 있는 구단이 그래도 몇 개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 상황에서 포그바 선수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흡족할 만한 돈을 지를 클럽이 과연 제 생각에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포그바 선수를 가장 1순위로 초거액을 내면서까지 절실하게 원하는 클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나비 효과가. 총알의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포그바 선수만 딴 데 넘길 수 있으면 맨유는 총알을 엄청나게 많이 거머쥐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와 있는 뭐 어떤 기사 보면은 뭐 열 몇 명을 보고서 그 중에 뭐 한 서너 명을 맨유가 데려오려고 한다 뭐 맞아요.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 선수들 가운데 여러 명을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영입을 하려면 사실은 포그바의 방출이라는 전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포그바를 데려갈 클럽이 과연 있느냐라는 물음이 거기서 또 생겨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포그바 선수도 한두 해 전이라든가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든가 하면은 어느 팀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레알 마드리드가 진짜 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이 포그바 선수에게 초고액을 지불할 클럽은 저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다고 보여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방출 영입 작전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캉테 선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캉테 선수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클럽을 제가 불러드리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그래서 캉테 선수는 사실은 첼시가 확고하게 내보낸다고만 하면 저는 딜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레알,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이면 어디 한 군데 정도는 캉테 선수가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제 캉테 선수는 제 생각에는 첼시에서 마음속에 딜레마를 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캉테 선수가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올 시즌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 잦아서 네. 출전 수가 너무 좀 축소돼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캉테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첼시에서 연봉으로는 상당히 고액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첼시 그 연봉 순번에 있어서. 그런데 그 정도 고액이면 사실은 지금 올 시즌 뛴 경기 수보다는 좀 더 많이 뛰어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은 감독이 좋아하는 전술에 정말 이 선수가 필수 불가결한 선수냐 부합하는 선수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캉테 선수가 지금 100% 만족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첼시가.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캉테 선수를 그냥 내보내면 캉테만한 클래스의 선수가 또 그렇게 흔치는 또 않잖아요. 예, 그런 최지현님은?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딜레마가 좀 있지 두 않을까. 가지 고민이죠. 네. 이게 이전 같으면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현재는 지금 코로나 시국까지도 맞물려서 자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첼시가 또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무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팀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두 가지 파들이 지금 갈린 것 같아요. 제가 내부적으로 첼시 구단 쪽의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두 가지 파들이 갈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캉테가 지금 29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이적료를 많이 받고 지금 아니면 오히려 더 나이 먹어 들어가면 지금이 이적료를 가장 받기 좋은 적기인 것만은 맞습니다. 지금 이적을 시켜서 어차피 램파드 감독은 조류뉴 중심으로 지금 플레이를 짰고 나머지 중앙 미드필더 쪽에 코바치치나 또 바클리나 메이슨 마운트도 뭐 미드필더로도 내려올 수가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 로프터치크나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암파두 같은 선수도 센터백도 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수들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도 팀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지금 보강이 시급한 뭐 왼쪽 수비 뭐 칠웰 선수를 산다든가 캉테 선수의 이적료라면 충분히 다 하고도 칠웰 남으니까. 선수 뭐 이런 선수 다 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여전히 어린 선수들의 그런 육성 정책으로 끌고 가자. 사실 램파드 감독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유지를 하면서 구단이 약간 어려운 지금 과도기 단계를 내실 있게 잘 유지하고 한 단계 이제 점프할 수 있는 시기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이 첼시가 뭐 자산이 조금 줄고 위축이 됐다 그래도 그래도 최근에 이적 시장 금지 뭐 조항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적료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지 않느냐 다른 클럽에 비해선. 그래서 지금 기회가 오히려 다른 클럽 경쟁을 제끼고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이죠. 존 테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램파드, 드록바까지 이 중심뼈대의 월드 클래스를 놓고 거기에 이제 조금 젊은 선수들이 들어가서 살을 붙이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이 이제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첼시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만은 맞습니다. 왜? 다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어린 선수들로만 끌고 왔을 때는 이번 시즌처럼 지금 상위권 안에 버티고 있지만 역시 후반기 들어서 이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또 단점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돼서 결국은 그냥 7, 8위권에 있는 팀으로 계속 성장 동력을 잃고 가지 않겠냐 이런 리스크 우려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큰 재미를 못 보고 내실 있게 못 가고 여러 가지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많은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처음에 요구한 질문, 요즘 그래도 언론 기사를 좀 채워주는 선수들은 누가 있느냐?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축구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적어온 선수들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윌리안 선수가 이제 FA 자격인데 토트넘하고 가장 강하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심지어 뭐 그리스만 선수와의 뭐 스왑까지도 얘기가 있죠. 그런데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첼시에게도 약간 있더라고요. 네, 라우타로 선수. 마르티네스가 네. 그 파괴력 있는 공격수를 지금 첼시가 찾고 있기 때문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사실 1순위. 지금 네, 일순위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목소리가 지금 한층 좀 밝아졌어요. 네. 라우타로 기다리고 마르티네스 계시죠? 같은 유형이 들어오면 좋죠.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어느 데시벨이 구단이나 두 배로 라우타로 지금- 선수 네, 좋아할 거예요. 올라갔어요. 근데 돈이 지금 비싸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인 거는 맞는데 구단이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투자해라 안 해라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진짜. 투자를 해야 되고 캉테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읽어드리는데 네. 뭐 내 돈도 아닌데 뭐. 셀틱에서 올 시즌 활약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어요. 오드손 에두아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아스날 토트넘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라카제트 선수는 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티모 베르너 선수, 사디오 마네 선수 그리고 영원한 화두들인 홀란 선수와 네. 은바페 선수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그 향배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심심치 나오죠. 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은바페가 또 관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일부는 이제 리그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참 뜨거운 감자로 기사에 많이 나오는 선수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여름 이적 시장의 행보도 좀 바뀔 것 같고 선수들의 행보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행보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